자, 1번부터 볼까요? 보면 일단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기본적인 게 뭐 있지? 평균 속력, 그 다음에 평균 속도 이런 거 물어본다고.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걸린 시간분에 이동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이동거리는 스칼라 양이라 그랬어. 그래서 크기만 있는 양이야. 그거에 비해서 속도 그러면 이제 걸린 시간분에 변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 변위가 벡터 값으로 중요하다 그랬지? 이게 우리가 예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쉬프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라고 표시해. S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잖아. 이거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최단거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 또는 뭐 직선거리? 또 뭐라 그래 얘기할까? 경로 무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이제 그래프 문제 나오죠. 그래프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자 이제 변이 그래프 또는 이동거리 그래프라 그러지. 그래서 ST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뭐 ST 그래프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봐. 그럼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동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그래프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 시간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점마다의 너네 혹시 수학 시간에 접선이라고 하는 거 배웠니? 이 접선의 직선 이거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가 바로 뭐다? 그 점에서의 속도를 의미한다. 이거 한 점에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니네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간이 주어지잖아.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는 속도가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의미를 좀 알아두면 돼. 이 구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직선을 구해가지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는 달라요. 이름이 다르잖아. 그래서 순간은 한 점이야. 그 다음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평균 속도는 두 구간이 나오니까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T 그래프, 이건 ST 그래프니까 VT 그래프도 나올 거 아니냐.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이제 V0고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 나왔을 때 얘는 이제 어떤 그래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먼저 방금 얘기했던 기울기 문제를 하면 기울기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건 미분한다 그랬잖아. 이제 적분을 하는 게 있죠. 이거 뭐냐면 저번 시간 했었지. 면적을 구하더라. 면적을 구하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이동거리가 된다.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그래프 아래 면적이야. 우린 이걸 수학적으로는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구해버리면 이게 뭐야? 이동거리고 또는 뭐가 되는 거야? 변이가 되는 거다. 근데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조금 구별하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본래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랬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는 지금 기울기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값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면적을 좀 구하고 싶은데 그래프 아래 면적이 요 면적이 있고 여기가 0이잖아. 마이너스 쪽에서는 요 면적이 있잖아. 그러면 면적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 이게 S란 말이지. 여기도 그런데 S란 말이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작다거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좀 더 그려볼게. 여기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 면적이 니네 눈에 보이기도 좀 같아 보이니? 면적이 같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절대값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가 S라고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동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지금 속력이 점점 줄면서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0을 찍고 다시 뒤로 가갖고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S만큼 갔다가 다시 S로 돌아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ES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변위를 물어본다. 변위는 어떻게 돼? 플러스 S에 마이너스 S이기 때문에 0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변위일 때는 꼭 중요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VT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이제 AT 그래프도 있어야 된다고. AT 그래프는 우리 보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값도 나오고요.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거든.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얘는 AT는 뭐밖에 없어. 기울기는 어차피 없잖아. 그죠? 0이니까 이 면적이 중요하다. 이 면적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데 이 면적이 바로 뭐다? 그냥 V가 아니고 델타 V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면적을 속도 변화량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배웠잖아. 뭘 배웠니? 가속도의 정의를 써줬잖아. 외우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지?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 이거 하늘이 두 쪽 나도 외워야 되는 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면적은 뭐죠? A잖아. 여긴 T잖아. 그러니까 AT 곱한 거가 결국은 뭐야? 델타 V잖아. 이거 델타 V로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더라. 속도 변화량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m/s의 제곱이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초였어? 그럼 얼마? 속도 변화량이 얼마 된 거야? 0초에서부터 3초까지 2, 3은 6이니까 6m/s가 증가한 거야. 플러스 값이잖아. 증가한 거야. 이게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주어지냐면 첫 번째 보기에서 뭐라고 주어지냐면 정지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따른대. 3초 후에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0이었잖아. 그런데 3초 후에 6m/s가 증가했잖아. 그럼 3초 후에는 6m/s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문제에서 정지 상태라고 주어지지 않아. 뭐라고 주어지냐면 2m/s로 달리고 있던 어떤 물체에 이 그래프에 적용이 되면 3초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8m/s가 되겠지. 이게 증가량의 뜻이에요. 처음 2m/s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속도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속도 변화량이 6m/s가 플러스 된 거잖아. 그러면 2m를 더해서 8m/s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요. 1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간단해. 그러면 1번 문제는 어떤 자동차가 직선상에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학 1에서는 니네가 이제 이미 통합과학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에서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공이 여기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 배웠다고. 이게 사실은 물리 2 내용이었어. 왜 그러냐면 이게 X 성분도 있고 Y 성분도 있는 거거든. 그거의 합성분이 이렇게 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 공간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Y 성분도 있고 X 성분도 있는 거야. 근데 물리학 1에서는 그냥 하나만 씁니다. X 성분이면 X 성분, Y 성분이면 Y 성분만 따지는 게 물리학 1이야. X, Y 좌표가 다 나오는 거, 평면 2차원이 나오는 건 물리 2예요. 그래서 물리 2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니네 통합과학에서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아직 안 배운 사람들 겁먹어 할 필요 없어. 별거 아니야. 자, 물리학 1에서는 뭐다? 자, 수직선상, 뭐라 그러지? 이거 수평이라 그러나? 수평면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야. 그러면 자, 1번 문제 봐보자. 자, 지금 어떤 직선상에서 5초 동안 오른쪽으로 160m 갔대. 그러면 처음 출발을 원점이라고 해갖고 이쪽으로부터 이쪽까지
오른쪽으로 얼마를 갔어? 160m를 갔대. 그러니까 우린 얘를 갖다가 플러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3초 동안 얼마를 온 거야? 40m 이동했대요. 이렇게 이동했대. 이렇게 이동하고. 지금 현재 여기 지점,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피니시야. 근데 여기 몇 초 걸렸어? 5초 걸렸고 3초 걸렸어. 여기 가는데 5초 걸렸고 여기 가는데 3초 걸렸다고요. 자, 분명히 뭐 물어볼까?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 물어볼 것이야. 그러면 1번. 자,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어떻게? 먼저 평균 속력이 나왔지?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자, 걸린 시간 얼마요? 자, 계산은 니네들이 하세요. 8초분에 얼마니? 그쵸, 200m죠. 얘는 크기 상관없이. 두 번째, 평균 속도야. 그래서 우리 평균 속력 그냥 V라고 쓰고 속도는 V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자, 뭐라 그랬어? 어디 있냐? 이 말이 더 중요해. 경로 무시. 경로 무시. 나는 실컷 160m 갔다가 40m 왔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너 뭐야? 120m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지금 현재 120m 위치에 있는 거야. 8초에 120m. 얘가 여기 있는 거. 처음하고 끝. 그래서 최단 거리, 직선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이거 쓴 이유를 알겠지? 최단 거리, 직선 거리, 경로 무시. 어디를 갔다 왔든지 상관없어. 결과만 중요시하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쁜 현대 생활을 보면은 결과만을 많이 중요시하죠. 그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치? 과정?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정을 보면, 뭐 결과를 떠나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겠지만, 과정에서 얻는 것도 되게 많아요. 너무 빨리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은, 총량의 법칙을 좀 믿거든요. 살아오면서 선생님이 경험한 걸로는 인생에서는 뭐든지 총량의 법칙이 맞는 것 같아. 고생도 딱 정해져 있어. 모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 덜 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고생하고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고생이 10개라 그러면 10개가 골고루 퍼져 있는 사람도 있고 10개가 한쪽에 몰려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지나보면 조금 이렇게 먼 발치에서 자기 인생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비슷해요. 남들하고 비교해도 비슷하고 조물주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뭐 공부하고 뭐 이런데 힘들다. 그거 겪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 어떤 학원에 보면 막 그런 거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시간이 가장 인생에서 치열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왜? 지금 치열해야지 나중에 좀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량의 법칙을 본다 그러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여행지가 목표인 경우도 있지만 그 여행지까지 가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즐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목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부산에 여행 가서 부산만 갈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부산에 가는 과정, 그 가는 과정이 이동거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바로 변이인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로는 상관없는 거야. 얘기가 딴 데로 샜네. 자, 그 다음에 1번은 그렇게 하면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림은 직선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게 생겼네. 자, 항상 이쪽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뭘로 나와 있냐? 이동거리로 나와 있어. 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차함수꼴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한 점이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죠. 몇 초예요? 6초일 때 얘가 얼마냐면 90m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니네들한테 접선을 예쁘게 주었지.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끔 이 보조선을 그려준 거야. 문제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얼마 나와? 3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기울기 어떻게 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요? 속력이야. 그치?
이동거리니까 속력이죠. 속력 어떻게 구하니? 자, 변화량 뭐 정확히 6-3 x 증분분의 y 증분이 90 이렇게 되잖아. 얼마니? 30인가? 30m/s 이렇게 된다. 얘는 그럼 뭘까요? 이 점에서의 순간 속력이 되는 거야. 순간 속력. 만약에 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이 점에서 만약에 이 점이 평균 속력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이거면 두 점에서의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자, 순간 속력은 한 점, 평균 속력은 두 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기울기가 전혀 다르지. 그래서 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초에서 6초까지 자동차의 속력은 어때요? 0초에서 6초까지 가는 동안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짜잔. 점을 이동시켜봐. 짜잔, 짜잔, 짜잔. 어때요?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지? 속력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다. 0초에서 6초 동안에 평균 속력은 얼마야? 0초에서 6초 동안이래. 0초에서 6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면 이렇게 될걸.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90이니까 얼마예요? 15m/s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어느 구간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야.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초일 때 자동차의 순간 속력. 이게 맞네요. 뭐야, 다 맞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문제 보면 그림은 직선상에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 자, 봐봐. 그래프를 또 그려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5초고 여기가 10초고 15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가 20m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지금 뭐냐면 이게 시간에 대한 자 뭐예요? 야, S 이동거리 그래프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기울기는 뭐예요? 속력이지. 근데 기울기가 똑같네? 이쪽 똑같네? 이쪽은 플러스로 똑같고 이건 마이너스로 똑같고 기울기 크기가 같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등속 운동이고 얘는 반대로 등속 운동일 것이야.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가는 건 얘는 처음에 일정하게 갔다가 백으로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가 뒤로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반대편으로 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0 밑으로 내려갔잖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공간상에서 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돼. 선생님이 얘를 운동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에서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니네가 봤을 때 플러스는 이쪽이지. 이렇게 가서 요만큼 간 거야. 얼마? 20m 간 거예요. 등속 운동으로. 기울기가 등속이니까. 그리고 다시 20m를 다시 해갖고 원점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간 거예요. 이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 극점이 자, ST 그래프에서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극점이라고 얘기를 해. 뭐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거죠. 극점이 바로 뭐야? 운동 방향이 전환이죠. 당연한 거야,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울기가 바뀌었잖아. 기울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데? 속도잖아. 근데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운동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거야. 됐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초 직전과 직후의 운동 방향은 반대다. 자, 봐봐. 여기잖아. 직전은 여기고 직후는 여기잖아. 근데 얘 기울기는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똑같잖아. 어떻게 됐었어? 처음에 여기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계속 가잖아.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방향이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야. 2초일 때 속력과 8초일 때 속력. 야, 봐봐. 2초일 때 속력은 여기잖아. 8초일 때는 여기잖아. 맞아요? 맞지? 여기서 2 떨어져 있고 여기서 2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같은 높이 아니야? 방향은 틀리지만 속력만 물어봤어. 그러니까 크기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크기는 같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0초에서 5초 동안은 0초에서 5초 동안 이런 거 많이 헷갈려 한다고 니네. 이동거리가 늘은 거지.
이동거리가 느는 거지 지금 기울기 속도는 그대로야. 등속이야. 이런 경우가 아까 어디서 이런 경우가 증가하는 거지. 2차 함수 꼴이 증가하는 거지 기울기가. 이건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 하나밖에 없어요. 등속 운동이야. 속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뭐가 맞니? 기억하고 디귿만 정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등속 원운동이라 그랬어. 자, 어떻게 해? 등속력이냐 등속도냐 물어본 적 있지? 기억나요? 뭐라 그랬어? 등속력이 맞다고. 도는 삑 아니야. 등속력. 왜? 왜? 등속 원운동 어떻게 그려? 동그라미가 안 그려진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지우개를 줄에다 달아갖고 빙글빙글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운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은 뭐냐면 이 손이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구심력 때문에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구심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생기더라는 거야. 어때요? 속도가 매번 크기는 일정하다 하지만 속도의 방향이 매번 바뀌잖아. 그럼 이게 속도가 같은 거니? 아니죠.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등속도란 말은 틀린 말인 거야. 근데 속도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등속력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등속 원운동이다 그러면 무조건 니네 머릿속에는 뭐가 지나가야 돼? 등속력 원운동이 맞는 거야. 등속도라는 말은 없어요. 원운동은. 매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매번 다르다. 이렇게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혀 다른 거죠. 뭐하고 비교해야 돼? 이런 거 구별 잘해야 돼, 니네. 전혀 다른 거죠.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속 원운동은 전혀 다른 거야. 왜? 얘는 F가 0이거든. 얘는 F가 0이 아니거든. 이 차이야. 얘는 구심력이 있잖아. 얘는 없다 그랬잖아.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서 마찰력이 없을 때. 직선 운동은 그래야지 등속 직선 운동이 일어나거든. 근데 얘는 등속 운동인 것 같은데 등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F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등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야. 얘는 힘이 없는 거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그림은 줄에 매단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랬어요.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변한다. 빙고. 맞죠? 그 다음에 줄을 놓으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된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원래는 구심력에 대해서 이걸 하면 속도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건 맞아. 이렇게 돌려서 탁 놓으면 접선 방향으로 튕겨나갑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대보름날 니네는 그런 놀이 안 하죠. 쥐불놀이 많이 했었는데 그 불깡통 해갖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갖고 던져가지고 산불 내고 막 그래요. 큰일 나. 던지면 안 돼.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 아,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새는 뭐 최첨단에 니네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보잖아요. 여기 제1호 때 그 불꽃놀이 하는 거 보잖아요. 야, 그거 대단하지 않냐? 그거 어떻게 설치를 그렇게 하는 거? 그 높은 건물에다가 벽에다가 하여튼 그런 거 보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깡통에다가 구멍 뚫어갖고 거기다 나무 넣어갖고 막 슉슉 돌려가지고 그러면 거기 공기구멍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들어가서 불이 되게 잘 타요. 이제 놀다가 이제 지겨우면 나중에 집에 갈 때 이제 공중에다 휙 던지면 얘가 불꽃처럼 막 날아가는 게 되게 멋있어. 그러다 산불도 내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등속 원운동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줄을 놓으면 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그런데 이제 니네 나중에 물리 2에 가면 이 구심력에 정확하게 반대로 작용하는 관성력, 저번 시간에 배웠던 관성력을 우리는 뭐라 그래? 원심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원심력이 바로 뭐야? 구심력의 관성력인 거야. 관성력의 개념 배웠었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심력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은 날아가는 방향은 원심력의 방향이 아니고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좀 헷갈려 해요.
그게 원심력의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원심력은 원의 중심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야. 근데 우리가 돌릴 때 날아가는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원심력 때문인 거지 원심력 방향으로 날아가는 말은 틀린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물리를 잘 하려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니네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서로 직각이죠. 직각이지. 중학교 3학년 때니 2학년 때 니네 2를 언제 배우냐? 1학년 때 배워? 자, W는 F, S야. 나중에 이제 또 이 부분 할 건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힘을 F라는 힘을 주어서 여기로 S라는 이동거리를 냈을 때 우린 이걸 W라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근데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바보들 없지 않니? 일을 할 때마다 수평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거의 대부분 우리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또는 여기다 줄을 매갖고 어깨에다 매갖고 이렇게 하잖아.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끈단 말이지. F로. 이렇게 끈다고. 그런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어깨에다 매갖고 끌면 얘는 이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세타가 생기잖아. 우리는 뭐다? 이 X성분만 필요한 거야. 일의 정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반식으로 쓰면 F의 X성분에 S의 이동거리가 생겨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이거 FX 성분 어떻게 구하냐? 직각삼각형 그려봐. 자, 코사인 세타 얼마지? 이거 분의 이거잖아. F분의 FX죠.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식을 쓰면 F 코사인 세타의 이동거리 S 이게 맞는 거야. 니네 잘 알겠지만 코사인 세타, 코사인 0도는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거 1이기 때문에 이걸 안 쓰고 중학교 때는 W는 FS라고 썼던 것이야. 됐어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애가 W는 F 코사인 세타의 S 이게 일반식이다 원래. 이게 일반식이다. 근데 중학교 때는 세타가 0이기 때문에 또는 180도 이렇게 하면 뭐 180도 0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얘가 1이잖아. 그래서 그냥 FS로 쓴 거였어. 자, 그러면 1의 조건이 있었죠. 과학에서 1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 이게 1이 아닌 경우. 즉 이게 0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겠어? 첫 번째, F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F가 0일 때니까 선생님 표정만 그러지 힘 하나도 안 주고 있어 지금. 이거 일 안 한 거야. 이 힘을 안 줬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벽이 무너져. 받치고 있어. 이거 일 아니야. 왜? 받치고 있었으니까. 이동을. 이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 밀어야지. 넘어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데 땀은 삐질삐질 나고 배가 고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학에선 이건 일이 아니야. S가 0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90도잖아. 직각. 직각이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은 0이거든. 이게 0이면 토탈 0이거든. 무슨 말이야? 힘의 방향하고 이동한 방향이 직각이란 얘기야. 대표적인 게 뭐 있죠? 가방 들고 가는 거. 가방을 든 건 위쪽인데 가는 건 옆에 수평이야. 직각이지. 힘을 준 건 위인데 가는 건 앞으로 가니까 직각이니까 90도가 0이잖아. 코사인. 이게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프해야지.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들고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건 일이 아니야. 이 성분은 일이 아니에요. 철가방 들고 올라간 일은 요거 성분만 일인 거야. 요만큼만 일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힘의 방향하고 이동거리의 방향이 직각일 때 원운동이죠. 다 직각이지.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일이 아니야. 아니야. 그죠? 원운동 일이 아닙니다. 직각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하고 이동한 거리의 방향, 그 방향의 성분이 90도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0이죠. 이걸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이 내용이 다시 물리학 1의 뒷부분에 일과 에너지에 또 나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일반식으로 나올 것이야.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수직이다. 맞죠? 뭐 다 맞네? 5번이에요. 4번. 이렇게 된다. 자, 이쪽 조금 지우고 해봅시다. 사실은 이제 니네 문제 풀어보다 보면 수업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한 부분하고 기본 개념 설명한 거랑 문제를 풀 때 이제 그 간격이 좀 넓어. 니네가 그걸 메꾸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야. 사실은 선생님이 현란하게 수업을 잘해도 수업은 재밌게 들었는데 막상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니네가 이 습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용만 안다 그래갖고 될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 그리고 문제마다 문제에서 주는 그 출제자의 의도, 즉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뭔 의미로 이 문제를 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찝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진자운동이라 그래. 중학교 때도 이런 거 하지 않았니? 했었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렇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크게 보면 원운동하는 거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돼. 물리투에서는 그렇게 설명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힘이 작용하는 걸 한번 힘으로 한번 표시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자, 어떻게 얘가 왜 이런 운동을 하는 거냐면 아래로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거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줄이잖아. 줄이라고 하는 장력이 텐션이라고 해요. 장력이 얘를 갖다 끌어당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한테 중력하고 장력의 합력이 작용하는 거야. 니네 합력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평행사변형으로 그리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중력하고 장력의 합력에 의해 가지고 얘가 진자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준선을 그려보면 너무 높다. 기준선을 이렇게 그렸다. 여기가 바닥의 기준선이야. 물론 이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있겠지. 여기서 여기 기본 H는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냥 여기를 보통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보통 잡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기준점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만약에 기준점을 여기를 잡았다. 그럼 이 H 고려해줘야 되는 거고 기준점을 그냥 여기서 잡았다. 그러면 이거 고려 안 해줘도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걸 고려 안 하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리투에 가면 이걸 고려를 해야 돼. 기준점을 여기 지면으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는 기준점을 여기다 잡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 가지는 애는 뭐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야. 여기는 뭐밖에 없겠어? 여기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지. 여기 역시 또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겠는데 여기는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도 없겠지. 방향 전환이니까. 속도가 V였다가 0이었다가 반대로 오는 거니까 여기는 방향 전환점이잖아요. 속도가 0이다. 잠깐 멈추는 지점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이제 오는 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짜 이제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는 것이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포텐셜로 영어로 바뀝니다. 알아두세요.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거야. 포텐셜 에너지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냥 이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봅시다. 5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 그죠? 최대값이 운동 에너지만 가지니까. 5에서 B로 갈수록 속력은 감소하죠. 그지? 올라가면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죠. 지금 매번 변하잖아. 이 접선의 방향으로 속력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바뀌잖아요. 이렇게 된다.
원운동의 일부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6번 한번 봅시다. 6번 문제는 자, 그림은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 두 경로를 나타낸 것이에요. 야, 이거 많이 했던 거잖아. 그냥 문제 딱 보니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P점하고 Q점이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갔을 것이야. 트랙을 이렇게 갔을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동거리라 그런다. 근데 이때 변이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게 변이가 된다. 그죠? 이렇게 갔다 만약에 그럼 이동거리는 PQ야. 변이도 PQ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동을 이렇게 했다. 그럼 이동거리는 이렇게 가야 돼. 변이는 이거야. 이거 구별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경로 A, B로 갔는데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설명이야. A, B의 변이는 같다. 맞죠? 변이는 같습니다. 변이는 뭐라 그랬어? 최단거리,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당연하겠죠? A가 B보다 크다. B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죠? 둘 다 직선이니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말장난 같지만 이런 문제들이 니네를 많이 헷갈리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봅시다. 조금 풀어보니까 조금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그 프린트를 줬어. 니네 조금 발 빠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뭐 강제적으로 숙제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손글씨로 풀어낸 그것도 있거든.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쓴 거랑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내용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한번 필요한 것들은 노트 정리를 좀 해놓고 사실은 선생님이 써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니네들이 니네 노트에다 옮겨놓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 내가 그랬잖아. 수능 때까지 갖고 가는 노트를 만들자고. 그래서 과학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집중반에서 한 내용들이 그냥 그게 고등학교 과학의 전부기 때문에 책에 그냥 하나 니네가 직접 본인이 쓴 글씨로 노트가 한 권이 만들어지면 그럼 고등학교 과학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책에는 없어. 이런 것들은 다들 노트를 해놓는 게 좋아.